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부터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평범하던 우리들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 학부모님들의 새로운 역할을 지원할 학부모 가정학습용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귀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천안 청당초에서 근무하는 교사 박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죠. 학생들 집에서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학급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학교나 학급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참여하면서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런 학생들을 가정에서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상황이고 처음 맞이하는 학습 방법이고 아이들은 어려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고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교실에 계시고 도움을 주시고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도움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학부모님들 덕에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염려보다는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학부모님들, 이런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거는요, 여기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만 배웠던 그런 배움에서 좀 더 디지털, 온라인 학습으로 더 확장이 돼서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혼합돼서 각각의 효과를 좀 더 확장시켜서 공부하게 되는 걸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기기들, 이런 기기를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역량, 이런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학습을 하시면서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째, 많이들 헷갈려하고 계시는 것들, 계정이 뭐죠? 두 번째, 선생님들에 따라 이용하시는 학급 소통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네, 필요에 따라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끝으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정이 뭐죠? 네, 계정에 대해서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뭐죠? 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포털 사이트도 개인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려면 없어도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비밀번호 보안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웬만한 비밀번호로는 잘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특수문자 같은 걸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계정이 뭔지 여기까지는 참 쉬우시죠. 초등학생들 이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계정을 많이 가지게 됐을 겁니다. e학습터라든지 또는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학급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클래스팀과 같은 학급 소통망 계정, 다양한 계정들이 많이 쓰였을 텐데요. 이런 계정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의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학생들한테 좀 알아서 해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더 잘 잊어요. 그러니까 뭔가 접착 메모지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 책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면 학생들 자주 잊더라도 잘 접속할 수 있을 겁니다. 크롬이라는 곳에는 암호 저장 기능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과연 학부모님들에게 구글 계정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LG나 삼성 등과 같은 이런 회사의 핸드폰을 쓰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100%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희한하네요. 저는 구글에 가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삼성과 LG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면 반드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구글이라는 업체는 그냥 인터넷 검색 업체가 아니고요. 안드로이드라는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운영 체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쓰신다면 반드시 구글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학부모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제 스마트폰, 좀 오래된 스마트폰 모습이에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여기 보이는 이런 메뉴가 보이는 화면들은 많이들 다르실 건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정 메뉴, 학부모님들 가지고 계신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 보니까 여기 개인 설정에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봤더니요. 구글이라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어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눌러보니까 어떤 메일 주소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메일 주소처럼 생긴 이게 학부모님들의 구글 계정이에요. 자, 처음 보신다고요? 핸드폰을 아마 사시고 만드셨다가 다시는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구글 계정이라는 거. 자, 잊고 계셨던 학부모님들의 구글 계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내 구글 계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학급 소통망 활용하기입니다. 선생님들마다 많이 여러 가지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학급마다 다 다르죠.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클래스팅, 요즘은 학교종이라는 SNS를 활용하는 학교도 많은 것 같아요. 밴드,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급 소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됐든
학부모님이 됐든 개인 계정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학급 소통망을 이용을 해서 요즘은 학교나 학급 단위의 안내장,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알림장, 학교나 학급 단위의 설문,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은 물론 질문을 주고받는 등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이 학급 소통망을 활용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정과 소통을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학급 소통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학급 소통망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네, 제 핸드폰에 있는 4학년 3반, 네, 저는 4학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반 클래스팅이라는 앱이에요. 클래스팅이라는 학급 SNS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학급 공지, 네, 여기 학급 공지를 눌러보면 제가 매일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는 알림장입니다. 학생들도 이걸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몇 명 읽었는지를 보면 누가 읽었고 누가 안 읽었는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시글을 보면요. 제가 올린 글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올린 글도 있죠. 그래서 뭐 답글을 누르면 제가 올린 글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답글을 누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글을 쓰고 싶을 때는요. 여기 있는 이 연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요. 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원하시는 글이나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글을 올리시기도 하고 학생들도 이런 거 잘 이용하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용을 잘 해주시면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급 선생님께서 이용하시는 학급 SNS에 빨리 좀 많이 접속을 하시고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이런 화면에 빨리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학급 소통망을 좀 둘러봤고요. 다음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준비예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부모님들. 네, 먼저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피커,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학생을 비춰줄 웹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웹캠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따로 마이크는 구입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런 3개 이렇게 PC, 스피커, 웹캠이 있으면 쌍방향 수업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PC와 웹캠과 헤드셋, 그러니까 마이크가 함께 있는 이런 헤드셋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나는 다 귀찮아. 노트북 한 대면 그것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에도요, 캠, 이렇게 내장 캠이 달려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스피커도 노트북엔 자동으로 다 있고요. 마이크도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싫다. 네, 핸드폰,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하나만 있어도 당연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도구가 준비가 됐으면은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미트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PC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게 설치가 되셨으면 학급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접속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회의에 참여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회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되지는 않아요.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소프트를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요, 가장 많이 알려진 줌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기능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학부모님들 여기 왼쪽 아래 봐주시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과 카메라 모양이 있죠? 네, 이거를 클릭을 하면, 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오, 마이크가 꺼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내 말을 상대방이 듣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소음이 너무 커진다 싶으면 다시 이걸 눌러서 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아이콘은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있죠? 네,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졌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얼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껐다 켜보는 일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준비 브라우저 편이에요. 이 브라우저라는 거는요,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뭐 크롬, 여기 보고 계시는 이렇게 생긴 걸 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걸 엣지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건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되도록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보안도 끝나게 되거든요. 속도도 많이 느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요거나 요런 거를 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학부모님들 앞으로 이 학급 소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기 안에 선생님들께서 혹은 학교에서 공유해 주시는 정보를 놓치시면 그 손해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입게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참여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물론 편하죠. 하지만 스마트폰보다는 PC의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업에 참여하고 좀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요즘 블렌디드 러닝 시대에는요, 하나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그냥 아예 아니면 말지 뭐 불편함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잘 다루는 학생들은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거 이용해봐야 뭐 맨날 딴짓만 하고요, 안 좋아요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바르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둘째, 학급 소통망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오늘 배운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학교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